38번의 패스, 성공률 100%. 멕시코의 희박한 산소 속에서 상층부의 압박이 벤치를 짓누를 때 경기장 위에는 기이한 정적이 흐르는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거친 근육이나 폭발적인 슈팅이 아닌 우월한 지능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고요함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왜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홍명보가 가졌던 그 운명적 DNA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잃어버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영적인 원정의 시작입니다. 바달라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마주한 2026년 월드컵의 첫 장벽은 예상보다 높고 견고했습니다. 체코의 쿠베크 감독이 내세운 실용적인 3-4-3 시스템은 우리 선수들을 구조적인 폐쇄성 속에 가두며 1대0의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된 흐름을 깨트린 것은 벤치의 지시가 아닌 경기장 중앙에서 쉼없이 움직이던 황인범이라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93회라는 팀 내 최다 볼터치 기록은 그가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9명의 동료들을 연결하는 지휘자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여론과 영국의 중계 채널 ITV가 동시에 경악한 지점은 바로 이 대목에 있습니다. 유럽의 평론가들이 그에게 코리안 비티냐라는 별칭을 붙인 이유는 그가 보여준 능력이 단순히 빠른 발이 아닌 공간의 빈틈을 찾아내는 지성적 조율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의 상징이던 투박한 근력의 시대를 지나 시스템을 장악하고 흐름을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전승의 기록을 넘어 세계가 한국 축구를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점수를 뒤집은 결과물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점한 유럽의 시스템을 개별 선수의 창의성으로 붕괴시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식 축구가 체력적인 압박으로 승부를 보려 했다면 황인범은 상대의 압박을 역으로 이용해 패스의 길을 만드는 고차원적인 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지 언론 마르카 멕시코가 그에게 별 3개를 부여하며 천재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게 만든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승점 3점의 획득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록해야 할 점은 한국 축구의 심장부가 드디어 지성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역사는 무작위로 흩어지는 파편이 아니라 특정한 주기와 궤적을 그리며 반복되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황인범의 활약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박힌 거인들의 유전자가 32년 만에 다시 깨어난 결과물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6년 멕시코의 뜨거운 그라운드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 이탈리아를 상대로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최순호의 모습은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개인의 천재성이 무엇인지 보여준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는 8년 후인 1994년 무적함대 스페인을 침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홍명보라는 불세출의 조율사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이 3번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축구의 정수라 불리는 유럽의 강호들을 상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일치가 아닌 역사의 논리라는 본질적인 법칙을 증명합니다. 유럽이 구축한 정교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은 물리적인 힘이나 속도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요새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견고한 시스템의 균열을 읽어내고 설계도 너머의 빈틈을 파고드는 건축가를 배출하며 운명을 개척해왔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체코전에서 황인범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거대한 계보의 완성이자 32년 전 홍명보 감독이 경기장 위에서 미처 다 끝내지 못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선수는 바뀌고 세대는 교체되었지만 유럽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한국적 영성의 계보는 이처럼 정교한 주기를 그리며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전술적 우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관통하는 정신적 유산의 전수이며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표면적인 승리를 넘어 우리가 이 장면에 전율하는 이유는 한국 축구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지배했던 그 지적인 우월함이 황인범이라는 육체를 빌려 다시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황인범이라는 새로운 거인의 등장은 한국 축구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래의 패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구조적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경기에서 감독의 설계도가 아닌 개별 주체들이 발휘한 초월적인 지성이 어떻게 시스템의 결함을 메우는지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반전 내내 노출되었던 벤치의 전략적 무기력함입니다. 체코의 코우베크 감독이 준비한 데이터 축구는 홍명보의 3-4-3 대형을 마치 정밀한 해부도처럼 읽어내며 우리 선수들을 부조적인 폐쇄성 속에 가두었습니다. 유연함이 결여된 전술은 전장에 나선 병사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를 바 없었으며, 이는 현대 축구가 지향하는 유기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먼 부시대적인 잔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온 것은 벤치에 수정된 지침이 아니라 이강인이라는 개인이 보유한 압도적인 인지력이었습니다. 38번의 시도 중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100%의 패스 성공률은 감독의 교본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는 정해진 위치에 머물라는 약속된 지시를 넘어 스스로 경기장에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며 유럽의 정교한 수비 라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뽐내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변방으로 밀어냈던 소속팀과 회의적인 시선을 견지해온 세상을 향한 가장 차갑고도 지적인 복수였습니다. 천재는 시스템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창조해냅니다. 이러한 공격진의 창의성이 승리라는 결과로 치환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김승규라는 거대한 최후 보루의 인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발생한 두 차례의 기적 같은 선방은 결코 우연히 선사한 행운의 산물이 아닙니다. 두 번의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가혹한 시련을 극복하며 묵묵히 다져온 고통의 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적 본능으로 치환된 결과입니다. 상급기관의 화려한 수사나 행정적인 약속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흉터와 맞바꾼 선수들의 처절한 투쟁이 대한민국 축구라는 성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번 승리는 체코가 준비한 3개월의 분석 데이터를 단 90분 만에 무력화시킨 한국 축구 특유의 도끼가 발현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축구라는 거대한 서사에서 시스템은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그 시스템 너머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회의 약속이 아닌 선수들이 증명한 둘굴의 생명력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 축제의 환호가 아닌 수뇌부를 향한 냉정한 고발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층부의 행정적 혼란과 노후화된 전술체계 속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발끝에 서린 도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인범과 이강인은 의구심에 찬 이 거대한 기계장치의 명예를 일시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실은 명확합니다. 개별 주체의 천재성은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4년과 2002년의 뜨거움을 기억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가 설계한 경직된 전술 교본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아시아 호랑이의 본능을 믿으십니까? 황인범의 발끝에서 홍명보의 초상을 다시 발견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 여러분이 목격한 현장의 진실을 공유해 주십시오.